최영도님의 질문을 오늘 마지막 답변으로 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그대로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퇴하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요? 말씀하셨는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설명드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검찰총장실에 가서 윤석열 멱살을 잡는 순간 국민들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구나, 윤석열이 까부시려고 공수처 만들었구나라고 여론이 악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때려잡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 볼썽사납고 꼴보기 싫죠. 원래는 1월에 세계일보에 한번 나가서 문제가 된 다음에 그 주에 바로 대검에서 언론에 요청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갈등이 커지자 언론에서 이름을 슬쩍 집어넣은 상태인데요. 석 달이 거의 다 된 지금 시점에서 대검에서 다시 윤석열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는 거죠. 그동안 3달 동안의 지지율을 즐긴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것을 너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우리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 자를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순서냐? 최강욱 대표가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내고 안 나오고 한동훈 관련된 대책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추미애 대표 답변이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법과 절차를 따르는 분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속이 터져도 뒷말이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관련돼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그래서 한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검에 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지, 수사팀에 어떤 압력은 넣은 것은 없는지, 수사 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을 감찰하게 되겠죠. 역대 초유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 자체도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요. 감찰 결과 윤석열 총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검찰총장직을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찰 결과 문제가 있었다라고 나오면 징계위에 회부를 하겠죠. 그럼 윤석열 총장이 버티거나 옷을 벗거나 순서를 정할 것입니다. 일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까지 받고 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엄중하게 들여다보면서 인사권을 쓸 건지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답답하시겠죠, 보시는데.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까지 내다보고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가 잘 맞고 있는 거죠. 그런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문재인 한 꼴이 답답하다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가는 단계들, 법무부의 감찰이 먼저고 감찰 결과가 나와야 되고 감찰 결과상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와야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거지. 너 눈뜬 꼬라지가 맘에 안 들어고 자르라면 최동욱을 쳐낸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보수의 비판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모든 일은 명분을 축적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본인이 고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버니까 나와서 속 시원하가 야 윤석열 자르자, 뭐가지 날리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게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겠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문제로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의 멱살을 잡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 민주진영이 주류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쫄아서 징계할 걸 징계 안 하겠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지켜보고 즐기시면 된다. 그렇게 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 드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을 자르라고 말하는 것은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급으로 올려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수 언론은 분명히 그렇게 다룰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양평군 땅 5필지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 강진구 탐사 전문기자가 지금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열심히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를 장기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찾아냈다. 강산면 병산리 1002와 1002-1의 토지 소유권은 2000년 7월에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오빠 이름이었다가 2008년 4월 오빠가 돌아가셨나봐요. 상속권자는 당연히 오빠의 아들이겠죠.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지만 조카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죠. 이어 2달 뒤에 윤 총장 아내인 김모 씨가 2008년입니다. 김모 씨가 이 토지의 매매를 예약해. 내가 이 땅을 살게라고 예약을 한 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할 거니까 등기를 설정해놔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못 사게 예약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 씨의 조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데, 문제는 2008년에 살려고 예약했던 땅을 2010년 12월 가등기 말소될 때까지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 씨가 설정했던 가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장모인 최 씨가 이 토지를 다른 토지들과 함께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새마을금고에 12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즉 이 땅은 대출이 껴있으니까 못 팔아요 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토지가 2019년 9년이 흐른 다음에 6억 5천만 원을 주고 그 장모인 최 씨의 큰아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인의 오빠겠죠. 예, 부인의 오빠니까 뭐죠? 부인의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겠군요. 예. 처남에게 땅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인 거죠. 근데 병산리 1002와 1002-1 말고 그 옆에 병산리 1000-2하고 1000-5, 1000-10은 등본상 김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2000년 7월 18일입니다. 여기 또 토지 소유권 2000년 7월에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의 오빠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김모 씨가 세 필지를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김모 씨가 장모의 회사의 임원이자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니까 이 땅도 병산리 1000-2, 1000-5, 1000-10은 부인이, 죄송합니다. 1000-2, 1000-5, 1000-10은 부하 직원이, 1002와 1002-1은 오빠가 소유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땅에도 공동담보가 제공이 되네요. 12억 3천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최 씨 오빠 등록한 날짜고 김씨가 소유권을 등록한 날짜가 같고, 공동담보 근저당 설정한 시점도 동일하고, 이 토지도 2016년 6월 최 씨 아들과 또 다른 김모 씨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즉 원래 주인은 장모님이고, 그 장모님이 아들에게 물려준 거고, 그 중간에 최 씨가 오빠와 자기 부하 직원에게 땅을 차명으로 잡혀놓은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은 최 씨의 재산관리인인 김모 씨가 나와 최 회장의 아들이 함께 매입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매입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 씨 오빠의 명의 토지의 실소유주가 최 씨 아들이라고 시인한 셈이니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검찰이 엄청 중하게 따지는 범죄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거 조사 하나하나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02년 서울 잠실 대우 레이크월드 아파트도 또 재산관리인 김씨와 최씨 오빠 이름으로 해서 샀다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넘겼는데 이것도 장모님이 2016년 8월 자신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가등기를 설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돌려서 보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보도도 있었으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겠고요. 아직 보도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일가에 계속되는 이런 문제제기, 누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집안은 개처럼 버는 사람 있고 정승처럼 구는 사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는 대권을 노리고 누구는 자금을 마련하고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강진구 기자 응원하고요. 앞으로 어떤 보도를 더 하게 될지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